잠시 뒤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핸드폰을 켜두신 분들은 가급적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감치를 선고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입장할 때는 모두 기립하여 주십시오. 재판부가 입장합니다. 모두 기립하여 주십시오. 모두 착석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본 서울지법 양천지원 형사 23부에서는 피고인 성나정과 칠봉이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건 번호 2013 고합 4335 피고인 성나정과 칠봉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고인 주민등록번호와 현 주소를 751223 205600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해누리타운 N동 805호입니다. 74010115691111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해누리타운 N동 904호입니다. 직업을 말씀해주세요. 진급하기도 어렵군. 죄송하면 나보고 어찌하리입니다. 오늘도 피곤하군 열대하면 당연하리입니다. 직업을 말씀해주십시오. 가정주부입니다. 과거 메이저리그 선수였다가 사업이 망해서 현재는 실직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고 검사 측은 기소유지를 진술하세요. 기소유지를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피고인 성나정은 평소 의협심이 강하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 피고인 성나정은 피고인 칠봉이와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고 여러가지 사실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 칠봉이와 성나정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 피고인 성나정과 칠봉이는 피해자 쓰레기의 살인을 계획하고 지난 2013년 11월 24일 0시경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피고인 성나정은 피고인 성나정은 피해자 쓰레기와 함께 피고인 성나정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형법 제250조 1항에 해당하고 따라서 살인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성나정과 함께 피해자 쓰레기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피고인 성나정과 함께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칠봉이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피고인 성나정과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피고인 성나정과 칠봉이를 형법 제30조에 의거해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문 및 진술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사 측은 유죄를 증명할 의무가 있지만 변호사 측이 무죄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컨대 검사 측에서 확실하게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인은 소송법상의 지위상 무죄 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로 추정됩니다. 또한 확실하지 않은 증거나 자백일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소송법상의 지위가 적용되는 바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에서 진술함에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있어서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3항, 283조 3항에 의거하여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보셨겠지만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마다 저는 인정한다거나 기각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고인의 이유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심리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피고인 칠봉이 씨는 심리 절차에 앞서 할 말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강도의 숙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이라뇨. 너무나 가혹합니다. 전 단지 돈을 훔치러 들어갔을 뿐이에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도망 나왔습니다. 부디 이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재판장님. 제가 남편을 죽였다니요. 저는 지금 남편이 죽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전 단지 도둑을 잡으러 간 것뿐인데. 네, 알겠습니다. 검사 측 모두 진술 시작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 쓰레기는 사건 당시 피고인 성나정이 휘두른 중기에 맞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쓰레기의 부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만약 피고인 성나정이 피해자 슬씨를 바로 병원으로 후송했다면 피해자 슬씨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 성나정이 살인에 고의를 두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크게 무게를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이 공판장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쓰러진 사람을 두고 돌보지 않아 당시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성나정과 칠봉이는 내연관계에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피고인 성나정과 칠봉이는 평소 친분이 있는 이웃관계를 빙자해 잦은 만남을 가져왔고 피해자 쓰레기의 살해 역시 계획하였습니다. 피고인 성나정은 피해자 쓰레기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칠봉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피해자 쓰레기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칠봉이는 피고인 성나정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남편이 피해자 쓰레기를 살해하도록 부추기고 이를 실행하도록 공모하였으며 실행하는 데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칠봉이는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에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분명 이 둘은 자신들이 내연관계에 있음을 부정할 것이나 이는 남은 공판 과정에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피고인 성나정은 자신이 매 맞는 아내임을 이유로 해서 정당 방위 혹은 선처를 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매 맞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보통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에 우발적 살인에 비해 이번 살인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성나정 측 변호인 모두 진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평소 성나정 씨는 의협심이 강하고 밝은 성격으로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검사 측의 주장대로라면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 무거운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 당일 자정, 성나정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집안을 돌아보다 도둑이 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남편의 골프채를 가지고 집안 곳곳을 경계하며 살피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협심이 강하다곤 하나 성나정 씨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매우 어두운 밤이었고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나정 씨는 그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집안 곳곳을 살피던 중에 갑자기 남편인 쓰레기씨가 뒤에서 등장했고 이에 놀란 나머지 자신이 들고 있던 골프채로 남편에게 휘둘렀던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태였더라면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겠지만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도둑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도둑이 도망친다면 당연히 도둑을 쫓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성나정 씨 본인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이 휘두른 골프채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엄청난 죄책감으로 버텨가고 있고 이 정신적인 멍에는 평생 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성나정 씨에게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당시 상황조차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남편을 그것도 고의로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사 측의 주장대로 성나정 씨는 매맞는 아내였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을 보면서 원망하기보다는
사랑이 더 깊었고 결혼 초기에 성실했고 다정했던 착했던 그 남편의 모습을 기다리면서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매맞는 아내들이 종종 우발적인 살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나경 씨는 우발적인 살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성나경 씨의 심정을 헤아려 진실된 마음을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칠봉이 측 변호인 모두 진술하세요. 칠봉이 씨요. 사람 참 착실하죠. 성실해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도 없지. 정말 사람이 너무 착해서 더없이도 살 사람이라니까요. 같이 일해봤는데 매일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실한가 싶어요. 네, 방금 들려드린 녹취 자료는 평소 이웃 주민들이 칠봉이 씨에 대한 평가입니다. 칠봉이 씨는 이웃 주민들에게 정말 더없이도 살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칠봉이 씨는 쓰레기 집에 무단으로 침입합니다. 그 이유는 절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순간 칠봉이 씨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성나경 씨가 골프채를 들고 문을 열고 나왔고 놀란 칠봉이는 몸을 숨기게 됩니다. 평소 성나경 씨와 친분 관계에 있던 자신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는 그 자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창피함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소 성나경 씨의 위협심 또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무섭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때 무언가 부딪히는 듯한 조탁한 소리가 들렸고 두려움에 떨던 칠봉이는 결국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나경 씨가 따라올 걸 예상하지 못했고 연망과 붙잡혀 지금 이 재판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재판이 살인에 관한 재판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칠봉이는 평소 사업이 망한 뒤로 신문 배달을 하거나 폐지를 줍는 등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잠깐의 실수로 살인죄에 공동정부합니다니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야간에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그 평온함을 깨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물건도 만지지 않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떨다가 그저 도망쳐 나왔습니다. 늘 밀어볼 때 아주 친절, 실행의 착수는 인정하나 행위의 종료는 볼 수 없어서 그 기수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측의 기소 의지를 모두 부정하는 바입니다. 칠봉이는 평소 이웃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성실하고 착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타인의 어려움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성나경 씨와 친분 관계가 있던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당일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의 이유로 두 사람을 내연관계로 단정짓고 공동정범의 죄를 처벌하려고 하는 검사 측의 태도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진술을 마치고 피고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성나경 씨는 신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사 측 신문 시작하세요. 피고인은 고 피해자 쓰레기의 아내 성나경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소 부부간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병원 진료기록표를 확인해보니 타박상, 골절, 염자 등으로 인해 한 달에 2차례가량의 병원 진료기록이 있더군요. 이는 남편의 상습적 폭행으로 인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편을 죽이고 싶다거나 혹은 사라졌으면 좋겠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럴 리가요. 아무리 그래도 제 남편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여자로서 이렇게 상습적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진 않았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상습적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상입니다. 성내정 측 변호사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네. 성나정 씨, 방금 남편으로부터 상습적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웃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막고 계셨습니까? 남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돌아오다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사실 사업이 망하기 전에 남편은 정말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후에 저에게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노력하고 기다리다 보면 남편이 언젠가 그 착하고 성실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초기에 착하고 성실했던 그 남편의 모습대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다렸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칠봉인 측 변호사 반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재신문하세요. 피고인은 원래 피고인 칠봉이를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친분 관계는 어땠습니까? 친분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이웃, 주민 간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편이십니까? 자주 주고받는 편은 아닙니다. 아주 친하거나 하지 않으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하진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칠봉이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데 정말 아무런 사이도 아닙니까? 네, 정말 아무런 사이도 아닙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성나정과 칠봉이가 교환한 전화 및 문자 메시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사건 당일 20시경 피고인 성나정과 칠봉이는 5차례의 전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보면 피고인 성나정과 칠봉이가 도저히 얼굴만 알고 있는 사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일 왜 피고인 칠봉이와 전화를 했던 것이니까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정말 얼굴만 알고 있는 사이가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성내정 측 변호사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성나정 씨,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잘하는 성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땠죠? 네, 잘 원만하게 잘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원만하게. 그렇다면 이웃 주민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시죠? 답장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네, 답장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에게 용건이 있기 때문에 물어온 거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고 그래서 답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연락이 왔기 때문에 답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먼저 연락이 오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나정 씨의 전체 통화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전체 이 자료를 보면 수신하고 발신 수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신이 이루어진 직후에 발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성나정 씨가 방금 말했다시피 먼저 연락이 왔기 때문에 답장을 해줬다라는 주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아까 검사 측의 자료에 따르면 검사 측의 자료를 봐도 필봉이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이와 같은 패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인측 변호사 반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은 친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네, 바로 그래도 친절하게 대답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칠봉이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네, 똑같이 그냥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전 답장을 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아까 통화 기록을 봤을 때 칠봉이와 꽤나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였던 걸로 보였는데요. 어떤 기록은 30분 넘게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30분 넘게 통화하면서도 계속 묻는 말에만 대답했습니까? 그건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칠봉이와 성나정 씨는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나정 씨가 연락에 잘 응답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락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 두 사람을 깊은 관계로 의심하는 검사 측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재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피해자 쓰레기의 부검 결과를 제출합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쓰레기의 사인은 후두부 가격으로 인한 뇌출혈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사건 당일 골프채를 휘둘러 남편의 후두부를 가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남편인지 몰랐다고요. 아무리 밤이 어두웠다고 해도 그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과 침입해온 범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두워서 정말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사실 그날 도둑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실 제가 골프채를 휘둘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만약 남편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자신이 휘두른 둔기에 누군가 맞아 쓰러졌는데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어떻게 범인을 쫓을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냥 그 상황에서 누군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냥 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아, 경황이 없으면 골프채를 휘둘러 사람을 치고도 범인을 쫓을 수 있고. 큐!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마치 피고인의 범인이냐 비꼬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자제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주히 휘두른 둔기에 누군가 맞아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방치하고 범인을 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노정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네. 손나정 씨, 남편으로부터 언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10년 전 남편 사업이 망한 그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남편과의 사이는 어땠나요? 네, 매우 좋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 사이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그렇게 폭행하는 남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충분히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노력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남편이 쓰러졌을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너무 경험이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년 전, 그러니까 2011년 8월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용감한 시민상을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2년 전에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시장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30대 남성이 70대 할아버지를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지켜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남자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무작정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경찰이 바로 도착해서 잘 마무리되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용 씨는 당시, 그러니까 남편이 쓰러졌을 당시 경황이 없어서 그 사건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2011년 8월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던 사례에서 들으셨다시피 충분히 의협심이 강한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성남용 씨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본래의 성향, 의협심이 강한 성격으로 미뤄봤을 때 충분히 도둑을 쫓으러 갈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인측 변호사 반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사 측은 피고인 송나정 씨를 더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상으로 피고인 송나정 씨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피고인 칠봉희 씨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봉희 씨는 신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 신문 시작하세요. 예. 피고인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 0시경 피해자 쓰레기의 집에 무단 주거 침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을의 수많은 집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집을 선택해서 침입했던 겁니까? 아는 사람의 집이어서 더 쉽게 절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성나정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 사이입니까? 그냥 약간의 친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아왔던 게 절도를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서 결국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나왔는데 처음부터 절도가 아니라 살인을 목적으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이해했습니다. 지금 검사는 사실을 묻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찌보이 측 변호사 반대 신문하세요. 네. 칠봉이는 쓰레기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당시 집안은 불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였고 사람 형체 정도만 판단할 수 있었는데 누군가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을 봤고 저는 거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칠봉이는 혹시 그 성나정 씨 외에도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사람이 있나요? 네, 몇 명 있습니다. 네, 재판장님. 칠봉이는 평소 전화와 문자가 잦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을 내연관계로 몰고 하기에는 인간관계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성나정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검사 재신문하세요. 피고인,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절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쓰레기의 집을 살펴보니 피고인의 족적이 피해자 쓰레기의 집 곳곳에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감 나가는 물건이 있나 보려고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절도를 목적으로 집안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집을 뒤진 흔적이나 물건을 건드린 흔적은 전혀 없더군요.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 집안 여기저기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정말 절도를 목적으로 들어갔던 게 맞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다른 목적으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칠봉이 측 변호사 반대 신문하세요. 네. 칠봉이는 사업이 망해서 집안 상황이 어려워지자 절도를 하기 위해 쓰레기집에 무단 침입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실에 있는 족적을 보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혹시 돌아다니면서 훔칠만한 감난하는 물건 같은 게 어떤 걸 봤습니까? 사실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물건 중에
도자기가 고가인 걸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검사 측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고가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자기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혼자만의 힘으로 옮기기도 힘들 뿐더러 피고인은 지금 그 도자기가 고가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렇게 거실을 돌아다니던 중 인기척이 들렸고, 인기척이 들렸습니까? 네,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던 중 성나정 씨가 따라와서 더 빨리 도망쳤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를 잡으려고 엄청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잡힐까봐 무서워서 엄청 뛰었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다가 그저 도망쳐 나왔을 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나정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칠봉 씨, 네, 방금 어떤 인기척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게 한 명이었습니까? 그때 사실 경황이 없어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봤던 사람의 형상이 한 명이었습니까? 두 명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뭔가 세게 부딪히는, 그러니까 둔탁한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소리로 예상하셨죠? 그게 어떤 소리였는지 그것까지는 예상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칠봉희 씨는 자신이 겪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에 칠봉희 씨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더 신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측에서 더 신문할 것이 없으면 이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실 심리 조사를 마치고 증인 신청을 받겠습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증인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예. 네. 피해자 쓰레기와 피고인 성나정과 같은 동네의 슈퍼 주인인 김슈퍼 씨, 그리고 사건 당시 피고인 성나정과 피고인 칠봉이가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목격한 나건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인 성나령 씨의 옆집에 살고 있는 나약집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양측의 증인 모두 인정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만일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증인들은 손을 들고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 측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김슈퍼 씨는 자리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김슈퍼 씨는 10년 넘게 M동에 살아온 증인입니다. 김슈퍼 씨, 질문에 정확히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슈퍼 씨는 평소 피고인 성나정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이 동네엔 우리 슈퍼밖에 없어서 저 여자가 저희 슈퍼에 자주 왔어요. 인사성 밝고 싹싹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피고인 성나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제가 이 동네에서 슈퍼한 지 한 10년 정도 돼서 그런지 이 동네는 빡싹해요. 근데 저 여자 요즘 좀 수상했어요. 저 남자하고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만나는 걸 목격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번이나 목격하셨나요? 한 8번쯤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저 여자가 새로 살림이라도 차린 줄 알았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성나정과 칠봉이는 이웃 주민인 김슈퍼 씨와 본 것만 하더라도 이번 달에 무려 8번이나 미래를 가졌습니다. 또한 심지어 둘 사이가 뭔가 특별한 사이가 아닐까 하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인 성나정과 칠봉이가 단순한 얼굴만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닌 무언가 특별한 관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나정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김슈퍼 씨, 네. 피고인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안다니까요.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짜 간단한 이름이나 성격, 취향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름보다는 안면이 있는 정도고 제가 동네 사람들의 일일한 취향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딱딱하고 인사성 다른 정도? 그렇다면 칠봉이 씨와 성나정 씨가 무슨 특별한 사이라고 할 만한 무슨 그 장면 같은 거 목격한 적 있으십니까? 네. 그냥 척하면 척이죠.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이 나누는 대화 내용 들은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인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내연관계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증일 뿐이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증인은 성나정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도 않고 둘이 나누는 대화 내용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형소법 제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즉 명확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둘 사이를 내연관계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칠봉이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슈퍼 씨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라이업집 씨는 진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해자 쓰레기 옆집에 살고 있는 라이업집 씨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소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의 매일마다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물건 깨지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평소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매일 싸우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았겠죠. 겉으로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동네 사람들은 사실 둘의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증언 잘 들었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고려해보면 피고인 성나정과 피해자 쓰레기 두 사람 사이의 부부관계는 예전부터 그리 좋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고인 성나정이 피해자 쓰레기를 고의를 가지고 살해했다는 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나정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사 측은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 성나정과 칠봉이가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목격한 나5 씨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저는 막 차를 집 근처에 대고 내릴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남녀가 집 안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걸 목격했죠. 그리고 둘은 뭔가 한참을 얘기하더니 여자는 집 안으로, 남자는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둘이 뛰쳐나와서 대화를 하고 헤어지는 걸 봤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이 찍은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화면을 통해 피고인 성나정과 칠봉이가 증인의 증언대로 대화를 하고 포옹을 한 후 서로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둘 사이에 이번 사건에 대한 모종의 모의가 있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둘을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이에 이 둘을 이번 사건의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나정 측 변호인 검사 측에 대한 반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어서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재판장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정확한 진실을 가리기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도 어떤 정확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재판 연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추후에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성나정 측 변호인은 주장을 변경할 것입니다. 1차 공판에서 성나정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전면 부정하였으나 2차 공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합니다. 또한 2차 공판에서 성나정의 변호인은 칠봉이와의 살인 모의를 인정합니다. 이에 성나정의 처지를 고려해 형을 낮추려는 공판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변경된 주장에 대한 모두 진술과 증인 선서들의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성나정 측 변호인은 주장을 변경할 것입니다. 1차 공판에서 성나정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전면 부정하였으나 2차 공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합니다. 또한 2차 공판에서 성나정 측 변호인은 칠봉이와의 살인 모의를 인정합니다. 이에 성나정의 처지를 고려해 형을 낮추려는 공판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변경된 주장에 대한 모두 진술과 증인 선서들의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피고인 신문 시작하세요. 예. 피고인, CCTV 장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 CCTV 장면은 남편을 죽인 후에 이제 어떡하냐면 그래도 이상하게 저 사람 생각하긴 한데 어떡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이었습니다.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시는 겁니까? 다 얘기할게요. 사실 저는 남편을 너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생활 속에서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칠봉이는 저에게 마음의 안식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칠봉이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바로 남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나정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네. 성나정 씨, 최근 정신과를 갔던 진료 기록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정신과까지 가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남편이 너무 믿고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죽이고 싶다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병원도 칠봉이가 알려준 병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신과에서 어떤 처방을 받으신 거죠? 네,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나정 씨는 자신의 그런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정신과까지 가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넘어서는 남편의 폭행, 욕설, 구타 등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성나정 씨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했다는 그런 노력과 그리고 성나정 씨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봉이 측 변호사, 질문하세요. 네. 피고인은 평소 남편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피고인!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재판장님, 지금 강도 측 변호사는 송나정 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세요. 재판장님!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퇴정시키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칠봉이와 내연관계가 사실이라고 했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칠봉이가 소개시켜준 병원까지 다녔습니다. 피고인은. 칠봉이는 그렇게 병원까지 소개시켜준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인을 같이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칠봉이가 저에게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칠봉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살인을 계획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칠봉이가 저에게 그런 거예요. 피고인, 타인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면 형법 307조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판장님, 지금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사 자중하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송나정 씨에게 더 신문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으로 피고인 송나정 씨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 피고인인 칠봉이 씨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 씨, 제주석으로 나와주세요. 검사 측 신문 시작하세요. 피고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 명시경 피해자 쓰레기의 집에 진입한 뒤 약 15분 후 피해자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집에서 뛰쳐나올 때 피고인 성나정이 자신을 뒤쫓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한참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피고인 성나정의 증언에 따르면 둘이 짜고 도망치기로 했다고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게 되는군요. 피고인, 위증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 성나정이 자신의 뒤쫓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성나정과 함께 피해자 쓰레기를 살해할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억울합니다. 송나정 씨가 저를 부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살인을 할 줄은 몰랐다고요. 피고인, 방금 피고인 성나정이 본인을 불렀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불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튼 억울합니다. 피고인, 계속 이렇게 잡아낼 겁니까? 재판장님, 녹취록에 대한 증거자료를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도망치기만 하면 죽일 수 있다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걱정 마. 재판장에서 끝까지 잡아떼면 돼. 오빠가 믿어. 걱정 마.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 피고인 변호사, 재판장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퇴정입니다. 나가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금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 칠봉이는 피고인 성나정과 함께 이번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형법 제250조 1항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범행에서 피고인 성나정과 피고인 칠봉이는 함께 범행을 계획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에 해당되며 따라서 저는 이 둘을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이 퇴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 조사를 마치고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슈퍼 씨는 진술석으로 나와주세요. 성나정 측 변호인 신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표 씨? 네. 성나정 씨가 평소에 어떤 것들을 사러 왔었나요? 무슨
그렇다면 그 술을 사러 오는 성나정 씨의 상태는 어땠었죠? 발을 절뚝거리는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정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과 성나정 씨의 관계가 화목해 보이던가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저 여자 남편이 술만 먹으면 저 여자를 폭행한다고 우리 동네 소문이 파다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성나정 씨와 남편 쓰레기 씨의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성나정 씨에게 술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등, 그리고 성나정 씨에게 가하는 폭행 정도가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은 결혼 20년차 부부이지요. 네, 맞습니다. 증인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이 화를 내거나 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제가 잘못한 경우라면 남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잦은 사소한 말다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똑같이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남편과 싸우면 어떻게 화해를 하시나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대화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남편을 죽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화가 났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한 적 없지만 어떻게 그러겠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 남편이 화를 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그에 대응하는 아내의 행동은 방금 김슈퍼 씨와 같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성나정이 지금의 처지는 피고인 성나정이 자초했던 것입니다. 물론 상습적 폭행이 있어 남편인 피해자 쓰레기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성나정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디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남편의 상습적 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해서 살인을 한 피고인 성나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봉이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으로 김슈퍼 씨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나엽집 씨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엽집 씨 나와주세요. 성나정 측 변호인 신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해자 쓰레기 씨의 옆집에 사는 나엽집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실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나엽집 씨의 집에서 옆집인 성나정 씨의 집에 소리가 잘 들리는 편이었습니까?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크게 소리치는 건 잘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성나정 씨와 남편인 쓰레기 씨는 자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거의 맨날 들었습니다. 그럼 그 부부싸움하는 정도 그 사이가 많이 안 좋았나요? 네,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물건도 굉장히 많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편인 쓰레기 씨가 주민들에게 성나정 씨를 계속 죽일 거라고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데 그 말 들은 적 있으십니까? 네,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쓰레기 씨의 목소리였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은 피고인 성나정과 같이 남편으로부터 상습적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 사람이라면 행동해야 할 기본적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성나정은 지난 10년 넘게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최근에서야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칠봉이 씨에게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칠봉이 씨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상나정은 내연남과의 모의를 통해 남편의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했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편을 살해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상입니다. 칠봉이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증인 나혁집 씨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사 씨는 진술석으로 나와주세요. 성나정 측 변호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김민아 씨, 네, 매 맞는 아내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그쪽 분야입니다. 내 맞는 아내 증후군이란 지속적인 타인에게 매를 맞는 아내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은 일명 배털드 플러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네,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면서 일어납니다. 보통 남편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아내의 심리 상태에는 몇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1단계로는 희생화 과정입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공포 때문에 독립적으로 행동하기가 겁나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결국 맞아 죽더라도 남편에게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가 폭력의 수용 단계입니다. 구타가 발생한 이유를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에서 찾고 분석하며 자신의 희생을 대가로 가정이 유지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3단계는 폭력의 상대화 또는 사소함입니다. 남편과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더 큰 문제와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언젠가 나아지리라는 근거 없는 희망으로 폭력 상황을 견디어내어 어느 순간부터는 약물처럼 중독이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아내의 경우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매 맞는 아내가 살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나 자식의 목숨에 위협을 가할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나정 씨는 매 맞는 아내 증후군에 속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진단 결과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진단 상태에 대해서, 그 진단 결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온몸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상태이며 발목 염좌 및 해당 관절의 피하 조직까지 손상되었고 근육 감각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온몸 이곳저곳의 좌상 역시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에 심하게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성나정 씨는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줄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심한 염좌로 인해 특히 발목은 재활운동을 하여도 다시는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성나정 씨는 남편이었던 쓰레기와 비슷한 체격의 남성으로부터 환각, 환청을 느끼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성나정 씨는 지속적인 구타를 당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성나정 씨 경우에 매 맞는 아내 증후군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겠네요. 네, 그런 생각은 아마 수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매 맞는 아내 증후군과 똑같이 현실적인 장벽과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판단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김여사 씨의 증언을 통해서 성나정 씨가 매우 심각한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을 겪어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말입니다.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에 대한 사랑 하나로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살인이라는 행위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이 사실이지만 1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꾸준히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성나정 씨의 이런 안타까운 선택 역시 본인의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저항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세요. 예. 김희사 씨, 예. 보통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을 겪는 아내들은 모두 남편을 살해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맞고 살아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살인을 결심하고 거기서 행동에 옮깁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하는 아내들은 보통 우발적 살인을 합니까? 아니면 계획적 살인을 합니까? 보통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합니다. 하지만 간혹 우발적인 행동을 했다가 범행이 실패할 경우 돌아올 보복에 두려워해서 계획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계획적 살인은 극히 일부의 경우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언하신 거에 따르면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무척이나 두려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성나정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702 씨에게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이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피고인 성나정과 702가 내연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모의에 피해자 세이기를 살해했던 것이죠. 김희사 씨, 이렇게 다른 사람과 모의를 해 남편을 살해하는 매 맞는 아내 증후군 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의 경우, 아내의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우거나 무부발적인 범죄가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죠. 하지만 살인 계획이 실패했을 때 남편의 보복이 돌아올 것을 두렵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해도 남편을 살해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심지어 피고인 성나정이 저지른 살인은 계획적 살인인데 계획적 살인은 보통의 경우라면 잘 행해지지 않는 매우 드문 경우의 케이스입니다. 또한 피고인 702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 세에게를 살해한 것이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성나정은 형법 제250조 1항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702는 정말 피고인 성나정을 돕고 싶었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피고인 702 없이 엄중한 법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02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우 씨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결심을 하기에 앞서 최후 변론이 있겠습니다. 절차의 편의상 검사의 논고와 구형, 피고인별로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하고 마지막 피고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나와서 해주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려운 사건 끝까지 주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쓰레기는 피고인 자신과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 피고인 성나정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비록 잦은 구타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를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연남과의 모의를 통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피고인 성나정을 동정할 요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피고인 702는 피고인 성나정과 함께 피해자인 쓰레기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해당되며 피고인 성나정과 마찬가지로 살인죄로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성나정을 형법 제250조 1항 살인죄에 의거해 징역 15년형을, 피고인 702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의거해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피고인 성나정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판부에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성나정 측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법조인이 되기로 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취약계층의 삶을 변호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좁은 시야로서 성나정 씨를 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나정 씨의 무죄만을 밝혀내기 위해, 그리고 저의 재판 승소만을 위해 성나정 씨를 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거기에 대한 원인을 간과한 채 말입니다. 성나정 씨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입니다. 또한 10년 동안 매맞는 아내로서 혼자서 감당해 왔습니다. 남편이 결혼 초기에 다정했던 그 남편의 모습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아왔는데, 물론 끝까지 참았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겠지만 결국 너무나 가슴 아픈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너무 결과만을 통해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나정 씨가 정말 그 속에서 얼마나 아파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10년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발생한 원인을 저희는 집중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나정 씨는 10년 동안 매맞는 아내로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정말 끝까지 참았더라면 이런 가슴 아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희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여자로서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저희는 이제는 저희가 그 상처들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인이라는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해치는 행위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이 맞지만, 그 10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에 대한 과정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아파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감춰진 뒷모습을 이제는 집중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수많은 매맞는 아내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원래 모습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깊은 해안으로 성나정 씨의 이런 아픈 상처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7번이 측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네. 먼저 피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칠봉이는 타인을 굉장히 잘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실해서 사람들로부터 소처럼 일한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10년 동안이나 매맞는 아내였던 성나정 씨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착한 사마리 아내 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에게 직접적인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이 발생했을 때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 그걸 처벌하는 법입니다. 과거에 친분이 높던 제사장과 레위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지나치지 않고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10년 동안 성나정 씨 이웃 주민들은 모두 이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칠봉이는 자신이 스스로 착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성나정 씨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해결책을 강구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물론 살인이라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를 낳았지만 결코 처음부터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칠봉이는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살인을 하라고 막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따라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칠봉이에 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겠습니다. 피고인 진술 시작하세요.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모든 사실 인정합니다. 사업이 망한 후 악마로 변해가는 남편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에게 너무 지옥 같았다고요. 그러한 저에게 칠봉이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인 거 알지만 그 방법만이 저를 이 상황 속에서 꺼내어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10년간